자, 오늘 8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만기, 그 8월달 옵션이 정말 어,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다른 베팅을 하다 보니 과연 어떤 게임이 펼쳐질까 궁금했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카톡방과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듯 외국인과 개인이 상방을 보고 있었고, 그렇죠? 자세한 포인트들은 위치는 계속 바뀔 수 있어도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단순히 따졌을 때는 외국인들은 극하방과 상방, 극하방과 상방을 보고 있었고, 개인들은 오로지 상방을 보고 있었다 말씀드렸고요. 기관 금융투자는 오로지 하방을 베팅하고 있었는데, 어, 결국에는 뭐 지금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결국에는, 자, 코스피 200을 봐야죠. 코스피 200이 329.92로 종료를 했단 말이죠. 329.92. 예, 327.5 콜이 대승을 거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30 뭐 재미없었고, 요게 이제 콜 대승이고, 330이 좀 아까웠게, 콜이 좀 아까운 패를 했던 거고요. 327.5는 대패를 한 거죠. 풋이죠. 풋패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개인들이 베팅을 많이 했어요. 개인들이 끝까지 327.5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베팅에 실패했던 기관들, 금융투자들이 여기에 일부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만회를 조금 했습니다. 기관들도. 근데 외국인들은 중간에 327.5를 개인들한테 다 넘겨버렸어요. 예. 개인들한테 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청산을 다, 중간 청산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오늘 하루 종일 선물을 샀잖아요. 선물을 하루 종일 샀는데 오늘 장중에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샀는데 토탈로는 종가까지 6,200억으로 조금 뺐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선물을 하루 종일 땡기면서 상승 방향에 자신감 있게 끌어올렸단 말이죠. 어제 대량으로 팔아서 최종 9월 선물 포지션을 하방으로 다시 바꿔놨다가 오늘 그냥 아침부터 상방으로 다시 바꿔놓고, 즉 중간에 밤 사이에 미국에서 7월 CPI가 예상치 8.7보다 훨씬 좋은 8.5로 나오자 외국인들은 어제 베팅했던 하방 베팅을 철회하고 오늘 강하게 상방으로 들어온 겁니다. 거의 근데 어제 판 거와 비슷하게 또 마감을 했어요. 큰 차이 없이. 그래서 아직도 시소 게임, 시소에 중간에 놓고 외국인들은 갈팡질팡 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하지가 않아요. 방향성 자체가. 놓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또 많이 팔아버리면 또다시 외국인들은 9월 선물 포지션이 하방으로 바뀝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걸 누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누적이 돼야 돼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이제 앞으로 8월 만기에 끝났으니까 9월로 넘어가면서 어떤 포지션을 정립을 시킬 거고, 기관들은 오늘 많이 팔았지만 최종 포지션은 9월달은 선물은 상방이 되어 있어요. 점점 약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그래서 오늘 선물을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어제의 입장을 철회하고 CPI 잘 나왔네, 오늘 사자, 이런 관점으로 끌어당기길래 마지막에는 좀 옵션 만기니까 좀 흔들겠다 생각을 했죠. 저도 외국인들이 개인들한테 넘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327.5로 넘어가면 승리를 보는 구조였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옵션 만기에서는 개인들 베팅한 방향으로 잘 안 줍니다. 근데 기관들이 약간 베팅을 고자리다가 하긴 했어요. 근데 반대로 기관들은 풋 베팅했다가 더 많이 했습니다. 오늘 327.5 콜했다가 기관들이 마지막에 들어온 것보다 2배 이상 더 밑으로 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풋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았는데 327.5 콜을 산 사람들이 이겼지만 반대로 327.5 풋에다가 잠깐만요. 외국인, 맞네요. 327.5 풋도 마지막에 다 개인들이 포기를 해버린 거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327.5 개인들한테 먹여주면서 자신들은 더 윗방향을 노렸습니다. 네, 330포인트 위로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준비를 했던 거예요.
327.5를 건너뛰고 얘네들은 중간에 청산을 하고 개인들한테 넘기고 330을 가면서 개인들한테 주더라도 자신들을 먹게 했는데 마지막에 기관들의 힘에 눌린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걸 못 먹었어요.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개인들이 승리, 외국인들이 종합적으로 오늘 청산을 했지만 뭐 최종 결제 싸움에서는 졌습니다. 최종 결제 싸움에서는 외국인들이 패, 개인들이 최종 결제 싸움에서는 승.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간 싸우면서 수익 실현을 많이 했어요. 요게 중요한 거지. 외국인들은 결국엔 옵션에서 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도 주식할 때 이미 익절한 것은 내 계좌에 안 보이죠. 그쵸? 현재 계좌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외국인들은 이미 수익 실현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제 패했어도 진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최종 결제 싸움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이긴 겁니다. 오늘은 배팅 자리 자체가. 기관들은 뭐 누적된 게 패배가 누적된 손실금이 크게 됐고요. 오늘 결제 싸움에서는 그래도 먹은 게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축구로 봤을 때 오늘 결제 싸움에서는 이변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들 약체 국가가 강한 국가를 이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옵션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몰라요. 다 서로 베팅이잖아요. 개인도 베팅하는 거고 방향성 마지막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베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외국인 기관처럼 아래로 베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윗방향으로 외국인들이 330을 넘보다가 실패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코스피 200에 삼성전자를 조절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가 59,900원으로 끝나면서 그걸 조절했죠. 이렇게 어쨌든 오늘은 옵션 결과가 이렇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시장의 방향성.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포착을 해야 돼요. 어제 물가지수 정말 괜찮게 나왔어요. 다행스럽게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방해받는 요소는 크지 않습니다. 방해받는 요소가 없진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뭐 8월달 말 가면은 잭슨홀 미팅도 있고 앞으로 금리 인상의 기조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어제 물가지수가 잘 나오면서 동시에 패드워치에서 이제 베팅을 하는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빅스텝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거의 70% 가까이 육박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 또 물가지수가 한 번 꺾였다고 해서 이제 꺾였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거니까 완벽하게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거니까 다음 달 8월 달 가지고 한 9월 달에 확인하는 8월 물가지수 발표까지 다 지켜봐야 될 겁니다. 연속적으로 꺾이는지 뭐 이런 흐름들이 중요하니까 끝까지 방심을 하지 않으면서 바닥을 사면 됩니다. 바닥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을 때 그 바닥을 사면 승리해요. 어쨌든 경제는 침체로 가지 않는 것을 지금 미국 경제지표에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닥을 사는 외국인들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어떻게든 바닥에서 흔들어가지고 심리를 흔들어서 밑에다가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죠. 개인들이 최근에 통화량 지표 보면 알 수 있죠. 주식을 하다가 주식을 포기하고 매도를 하고 포기하고 돈을 바깥으로 빼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상품들 적금, 예금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자, 적금 한번 가입하면 1년이죠. 최소 1년 동안 개인들은 중간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자, 주식시장이 좋아지네. 아씨 나 적금 1년인데 이제 들었는데 지금 만기 지금 해약하고 주식을 하면 적금에서 약정된 금리를 수익을 받을 수 없는데 그냥 기다려볼까? 금리도 앞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들은 쉽사리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이미 적금 상품을 가입한 개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외국인들은 시장을 많이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충분히 상승했을 때 맞춰서 개인들이 적금이 만기 시기가 되고 1년이 지나서 만기 시기가 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거기다 또 떠넘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1년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지금 시장 상황을 사는 거예요. 불안감이 계속 되죠.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불안감을 계속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불안감을 사고 매매를 한다. 불안감의 벽을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은 오늘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대형주들 위주로 굵직하게 돈이 들어오는 날이었고요. 옵션 만기 맞아서 외국인들이 어, 선물해서 대량 베팅을 해줬으니까 그런 날이어서 실제로 개별 종목들 일부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은 큰 재미를 못 봤을 겁니다. 다만 시장이 먼저 완성되고 330포인트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어서 중소형주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삼성전자 주주 하지 마시고요. 가장 비효율적인 거예요. 중소형주들 중에서 저평가된 것들, 그리고 낙폭과대 심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내용이 충분히 있는 것들, 악재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주포라고 생각되는 누군가가 물려있는 혹은 최근에 거래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 매집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뚝심 있게 모아가시면 앞으로 개인들이 바깥으로 빠져있는 동안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뭔지 잘 나는 모르겠다, 직장일도 바쁘고 나 잘 모르겠다, 주린이다 하시면 저희 동호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동호회, 평생 주식 동호회 들어오실 분들, 들어와서 같이 시장 공부하고 뭐 주식 종목 공부도 하고 매매도 같이 하실 분들은 오픈카톡 유종구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댓글에 주소 올려드린 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